좋습니다. 자, 그래요. 조금만 더 파이팅 넘치게. 학원에 왔으니까 진도는 조금씩은 꼭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전과 의욕을 생각해서 선생님은 조금씩 더 하나씩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날씨가 좀 풀리려나 했다가 다시 덥습니다. 맞죠?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36도 이상? 와, 이거 10년 전만 해도 30도 초반만 가도 와, 덥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에어컨을 한 2시간 틀어놔도요 안 춥더라고요. 살벌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중2 2-2 5단원을 배워봤어요. 한 번 더 다시 문제도 좀 풀고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조금 더 나갈 6단원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단원 제목을 한번 볼까요? 큰 제목. 큰 제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물질의 특성. 그리고 소단원 제목도 물질의 특성. 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6단원 때 배우는 건 바로 물질의 특성이에요. 선생님 멀리서 봤을 때 김소영 가학생이다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알 것 같은데? 시력 안 좋아도 알 것 같은데? 나의 특성이라는 게 좀 강하지 않아요? 헤어스타일이 올백이다. 올백 머리 잘 안 하잖아. 아주머니들도 이렇게 다 꾸미지 않아요? 살짝 이렇게 꾸며가지고. 내가 이상한 소리 할 뻔했는데 참았어요. 선생님 남편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올백 머리 한 것 치고는 존나 예쁘다. 올백해서 이쁘게 나오기가 힘들다. 미안해요. 그리고 약간 사이즈, 옷 입는 스타일, 걸음걸이.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수영장 갔는데 비키니 입은 여자가 있어. 약간 살집 있고. 그러나 내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절대 안 갈 거니까. 뭐 이상한 소리야? 아무튼 사람마다 특성을 알면요 누구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알 것 같아. 대충. 솔직히 공주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약간 좀 스타일이 기본적인 스타일이야. 선생님 시력이 안 좋잖아. 눈, 코, 입은 무조건 안 보이거든? 멀리서 보면. 근데 스타일이 약간 일반적이면 모르는데 약간 독특하거나 그러면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영원이는 살짝 알 수 있어. 왠 줄 알아? 머리카락 좀 길지? 그리고 양발이 길어. 걸음걸이가 약간 느긋한 느낌이 있어요. 살짝 그 특징들이 있어. 또는 모자를 자주 쓰든지 또는 우리 소원이는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땀이랑 합체해서 다니거든요. 살짝 힘 빠진 모습으로. 살짝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맨날 머리카락 길게 풀고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야. 맞지? 좀 약간 귀엽게 생긴 애가 지나다니까 아 소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아무튼 간에요. 그 특성을 알기 때문에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물질도요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거죠. 물질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 어떤 물질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단어는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물질의 특성을 배울 거예요.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특성들을 배울 거고요. 물질의 특성이 뭐야? 물질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야? 누구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용해도 이런 특성을 배울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의 특성을 배웠으니까 섞여있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분리해보자. 분류해보자.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정을 배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은요, 물질의 특성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오케이. 그 특성을 가지고 물질을 분리까지 해보면 끝난다. 이게 바로 6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뭐 배울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내가 분류를 할 거잖아. 그러면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먼저 큰 틀을 봐야겠죠. 첫 번째, 세상에 있는 물질을 크게 두 개로 한번 구분을 해볼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순물질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 볼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할까요? 비커가 있는데 동그라미만 담겨져 있다. 동그라미만 있으니까 이건 뭐다? 순물질이다. 오케이. 비커가 있는데 동그라미뿐만 아니라 세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혼합물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동그라미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수 이렇게 원소 한 개 한 개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한 종류 한 종류의 원소가 순물질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자체가 수소 기체. 선생님, 이거는 수소가 두 마리잖아요. 그래도 한 종류잖아. 얘를 원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종류면 돼요. 이렇게 수소 기체, 수소 두 마리가 붙어 있는 거 이거 한 덩어리. 맞죠? 똑같은 녀석만 담겨져 있으면 수소 기체만 있으면 얘는 순물질 맞잖아요. 오케이?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아니고 질소 기체가 될 수도 있겠지. 이것도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얘들뿐만 아니라 수소기체, 질소기체, 염소기체 이런 것들도 다 원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교재에는 홑 원소라고도 기재가 되어 있기도 했어요. 1원소 이상하잖아. 한 포기, 배추 1포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소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가 원소인 순물질이 있고요. 또 이 동그라미가 화합물인 친구도 있습니다. 화합물? H2O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CO2 이산화탄소. 동그라미만 담겨져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뭐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만 담겨져 있으면 이것도 순물질 맞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리된다. 이때 순물질은 원소도 있고요. 화합물인 친구들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힘든 거 다 했어요 이제. 이제 혼합물 갑시다. 그럼 혼합물은 어떻게? 그럼 누가 있을까요? 비커를 먼저 그릴게요. 동그라미랑 별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섞여져 있어. 층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골고루 섞여져 있다. 균일 혼합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설탕물, 소금물, 식초, 탄산음료. 우리가 생각만 해도요, 딱 봤을 때 층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야? 아니죠?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균일 혼합물이 있고요. 봤을 때 층이 분리되어 있어 보인다. 위에는 동그라미들만, 밑에는 세모들만 이런 식으로 완전 층이 분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저 생각나는 친구 없어요? 불균일 혼합물. 흙탕물, 설사똥, 미안해요. 자주 봤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우유. 우유도 층이 분리돼. 가끔씩 이제 배탈
똥을 잘 싸기 위해서, 배탈나기 위해서 썩은 우유를 마시기도 했는데요. 층이 정말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얼음 조각 같은 게 둥둥둥 떠다니고요. 목구멍 넘길 때마다 딱 느껴지던데. 우유죠. 자, 그리고 또 내가 굳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유가 불균인 거는 계속 까먹어. 또 뭐가 있어? 암석. 돌덩어리 암석. 큰 돌, 작은 돌 막 섞여 있잖아.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가열 주스. 주스 종류도 층이 분리돼 있어요. 생과일 주스도 층이 분리되어 있지. 막 섞었는데 결국 침전되잖아. 침전. 맞죠? 이렇게 층이 분리되어 있는 물질들은요, 우리가 불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있는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리된다. 순물질은 원소들도 있고 화합물도 있다.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로 분류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우리가 4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좀 정리가 조금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잠깐 2가지를 좀 용어만 꺼내가지고 정리를 해보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화합물, 두 번째 나오는 용어가 혼합물. 용어 정리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집중 좀 해볼게요. 자, 화합물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화합물은 2개. 좀 더 정확하게 적을까요? 2개의 개수임보다는 2가지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2가지 이상, 2개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 2가지 이상의 뭐가? 수소, 산소, 이런 원소들. 맞죠? 원소들이 서로 찰싹하고 완전 합체됐어.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어요.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면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혼합물은 뭡니까? 2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부르죠. 2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그냥 단순하게 섞여 있다. 그러면 혼합물이라고 부르죠.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갈까요? 자, 여기서 수소기체, 산소기체를 가지고 와서 빠샤! 둘 다 합체시킬게요. 화학 반응을 시켜서 반응 전에 있는 물질과 다른 새로운 물질이 뿅! 만들어졌어. 물.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이 만들어졌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성질이 가진 물질이 만들어졌다. 성질이 변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은 설탕도 있고요. 물도 있습니다. 섞었더니 뭐다? 설탕물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에 있는 설탕이나 여기 섞이기 전과 후의 설탕은 똑같은 설탕이야. 달달하다. 똑같은 녀석입니다. 성질 변하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섞였어요. 성질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물질이 있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죠? 화학적 반응,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친구 맞죠?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했죠? 얘는 물리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섞인 거예요. 성질이 달라지지 않은 거. 이게 물리 반응이야. 잘 봐. 선생님이 방구를 꼈어. 뿡! 방구 냄새가 퍼지고 있어. 확산이지. 이거 물리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이에요? 물리 반응인 거야. 여기 방구 입자가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성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똑같아. 여기 있거나 거기 있거나. 맞죠? 아이스크림이 녹았어. 이건 물리 반응이야? 화학 반응이야? 물리 반응인 거야. 똑같은 아이스크림이야. 그냥 액체, 고체, 기체 상태만 달라진 거지. 라면 먹고 싶어서 물을 냄비에 올리고 끓였어요. 근데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네. 액체가 기체로 바뀌었네. 똑같은 물이야. 이것도 뭐다? 물리 반응이에요.
똑같은 녀석이야. 성질 안 바뀐다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섞였다고요. 물리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을요, 다시 분리시키려면 물리 변화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진 물질을요, 다시 분해시키려고 하면요, 화학 변화로, 화학 반응으로 분해시켜야 돼요. 전기 분해를 하든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화학 변화로 다시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이 변했다.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화합물이고요. 단순하게 섞인 거, 물리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성질 변화가 없다. 새로운 물질이 안 만들어졌다. 그게 그거다. 단순하게 섞여 있다. 이거는 혼합물입니다. 됐습니까? 성질 변화 이후로 물리 변화니 화학 변화니 구분할 수 있고요. 지금 나온 용어는 혼합물과 화합물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원소가 결합하면 화합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단순하게 섞이면 혼합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나왔던 화합물 용어, 여기에 보였던 혼합물 용어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잠깐만 머리 좀 식혔다가요, 문제 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